네, 이번 시간은 뭐 말 그대로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모든 고민 이분한테 얘기하면 싹 해결이 되죠? 네, 취업 고충 처리반 시간인데요. 반장님 모셔보죠.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봐도 참 믿음직하고 맞아요. 든든하시고 큰 누나 같은 분이죠. 오늘은 어떤 각오로 고민 어떤 해결해 주실 각오입니까?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어쨌든 취업 고충 처리를 위해서 전반장이 쫙쫙쫙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8181 그리고 02-845-1901번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리 받아봤던 고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인지 화면 통해서 함께 알아보죠. 저의 고민은 말하기인데요. 부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해보라고 해서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이 방법으로 고쳐질까요? 이렇게 고민을 주셨네요. 네. 저도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방송을 지금까지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볼펜이나 연필을 물고 연습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도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저 입만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사이죠. 네. 기사 중에서도 좀 어려운 기사, 경제 기사.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발음들 단어들이 있잖아요. 있는? 어려운 그렇죠.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사들을 저는 계속 소리내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취업 준비할 때 이런 방법 쓰면 도움이 확실히 될까요? 예, 당연히 도움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신문 사설을 많이 읽어보라는 건데 네. 사실 오늘 이제 이 고민 주신 분 해답을 드린다면 말하기의 고수, 이 두 MC분에게 배워라. 이런 조언을 먼저 저희는 드리고 고충 처리반 싶습니다. 아닌데. 네, 예.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데 말빨, 글빨, 면빨의 공통점은 뭘까? 말하기, 글쓰기, 뭐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야기하기, 뭐 이런 면발, 것들이 다 금면발이군요. 면발에 이게요. 하다 쫄깃쫄깃 보면은 있군요. 계속 는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마찬가지이고 글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분이 이제 볼펜을 입에 물고 연습할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는 건 볼펜을 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말하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볼펜 물고 연습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말을 웅얼웅얼하거나 지금 발음이 이제 분명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입을 별로 이렇게 많이 벌리고 말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볼펜을 물고 이제 연습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같은 발음을 하더라도 혀나 입술을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볼펜이라든가 뭐 나무젓가락이나 물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걸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실천을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가 면접을 하면서 말하기에 대한 고민들 참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방송인 수준으로 우리 모두가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도 자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읽어보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얼굴도 풀어주고 입술도 풀어주고 사실 우리도 하기 전에 뭐 에, 이, 오 이러면서 이제 막 얼굴 풀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처럼 입을 좀 크게 벌리시고 그다음에 발음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천천히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소리를 내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아까 우리 재건 MC도 얘기했지만 네. 신문의 사설 읽기거든요.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의 칼럼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입말로 소리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발음 연습도 하지만 사실 글쓰기 연습을 달리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설이라는 게 논리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칼럼을 읽다 보면 감성적인 또 글쓰기 연습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말하기 습관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전문가를 만나서 코치를 받으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도 뭐 말하기 습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법 하나를 조언을 해드리면 네. 녹화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면접, 모의 면접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요즘은 녹화하는 방법도 뭐 스마트폰도 있고 쉬우니까요. 그렇죠. 예. 녹화 한 번쯤 해보면 놀라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말하고 있었어? 네. 입이 이렇게 안 움직여? 맞아.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네. 한 번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녹화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맞아요. 요즘은 좋아졌잖아요, 세상이. 맞아요. 네, 예, 요즘은요 스마트폰에도 그 거치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서 촬영을 해보시면은요 친구에게 부탁해서 실제로 내 말하기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녹화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말하기 훈련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지 마시고요. 꼭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죠. 수시 채용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때 옷을 어떻게 입을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무슨 가방을 들지 고민입니다. 특히 다리가 두꺼워서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요. 바지 정장 입으면 감점될까요? 이렇게 주셨네요. 차라리 치마가 날 텐데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 저는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옷차림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합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사실 이제 바지 정장이다, 치마 정장이다 여성분들 고민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바지 정장을 입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강인함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우먼의 어떻게 보면 도도함 또 그리고 활동적인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인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지 정장을 입는 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기업 문화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는 거죠. 조금 더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치마 정장이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활동적인 나를 어필하고 싶다. 예를 들면 기계 업종이라든가 중장비 업종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지 정장을 입었을 때 뭔가 이제 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옷차림이라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가 제가 다리가 안 예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거랑은 이거는 상관없는 것 스스로만 생각을 하는 거일 뿐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거의 대부분 바지 정장을 사실은 입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안 입고 못 입는 건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또 어떻게 보면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나의 스타일을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옷차림도 전략이니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밝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헤어스타일을 한번 연출을 해보시기 바랐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묶은 머리가 단정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 과감하게 단발머리로 뭐 어떻게 보면 커트머리로도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질문 주신 분이 가방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기준은 뭐냐면 제가 가방을 선택할 때는 A4 용지 서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방인가로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방의 크기가 좀 크게 되는데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노트 하나, 그다음에 책 한 권, 내 개인 소지품 이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가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걸맞는 그런 가방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이런 이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그렇고요. 또 저의 얼마 전 모습이 제가 이제 그 결혼식을 가려고 그랬는데 평소에 정장을 잘 안 입다 보니까 뭘 입어야 될지 그냥 방을 다 완전 뒤집어 놨는데 남자분들 셔츠나 뭐 구두 정장, 네, 정장 네. 구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맞으면은 그 입고 가서도 되게 좀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몸을 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은 면접 갈 때 저는 색깔 있는 셔츠를 입어서 제 얼굴을 좀 부각시키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흰색 셔츠를 입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다면 저는 실제적인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역이라든가 삼성역. 그래서 한 11시나 11시 30분 정도쯤에 그 동네 부근을 배회를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르르 직장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여의도도 그래요. 여의도. 그렇죠. 그리고 예.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직장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권에 대해 금융권을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여의도에는 여의도. 금융 관련되는 그쵸.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옷차림이 어떠한지를 딱 보면 감을 딱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식당도 같이 가서 보면 뭐 자켓을 입었다가 벗을 수도 있고 근데 옷차림에 대해서도 아 직장인들은 이렇게 입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옷차림이라는 게 양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발도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요 어쨌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입어보시는 게 좋아요. 면접 볼 때만 입기 위해서 한번 입었다가 벗고 불편하니까 나는 안 입어 이러지 마시고요. 예, 주기적으로 한번 입으면서 양복에 이제 내 몸을 맞춰서 나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취업 성공기인데 넥타이를 고르는데 그 회사의 로고 색깔에 맞춰가지고 넥타이를 선택을 있죠. 했더니 네. 면접관이 그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는 또 뭐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옷차림이라는 거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전략이다. 회사의 기업 문화에 맞춰서 또 직장인 스타일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색깔을 꼭 맞췄기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겠지만 성의로 그렇죠. 보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죠. 예. 네. 끝 마무리, 디테일이 굉장히 이 사람은 잘 돼 있구나라고 그렇죠. 생각할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게 옷차림도 전략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취업 맞춤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정형외과 원장처럼 이렇게 딱 의사 가운처럼. 닥터박 같지 않습니까? 예. 자, 다음 네. 고민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이번 학기를 8학기를 다니면 학점은 다 듣게 되는데요.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영어 점수를 위해 한 학기 더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네. 이게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 예정자의 진짜 현실감 있는 고민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네. 이게 졸업 유예족이라고 하죠. 네. 졸업을 일부러 취업이 될 때까지 될 수 있는 한 그러니까요. 뒤로 미루잖아요. 네, 8학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9학기를 다니는 이런 이제 분들이 있고 네. 이번 주가 딱 수강 신청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저는 8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졸업 예정자로 또 취업 준비생으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해보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한 학기 동안 이 어학 성적을 높인다고 해서 이 점수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어 점수를 얻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분 영어 점수가 토익이 뭐 예를 들면 700점 미만이다. 그럼 영어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800점대 넘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9학기까지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을 이제 휴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또 기업에 인연을 맺는다고 해서 사실 그러면은 취업이 아니라 또 인턴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취업의 문에 다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취업 전쟁 한번 멋지게 치러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학기 수강 신청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막판 스포트, 심란한 마음을 접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번 해주시죠. 네,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실천의 내용 크기를 조금씩 조절하면 가능합니다. 덥다고 해서 다음 주로 또 그다음에 개강 이후로 미루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네,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명언이네요. 그러네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업 고충 처리반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